꿀 같은 대체공휴일 연휴,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느긋하게 유튜브 알고리즘을 넘기고 계신가요? 달콤한 휴식 중에 불쑥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를 폭격했다는 무시무시한 속보가 떴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 10중 8구는 중동 쟤네는 또 싸우네, 피곤하다 진짜, 내일 주식장 열면 내 계좌 또 파란불 들어오려나? 딱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재미있는 예능 영상으로 화면을 휙 넘기셨을 겁니다. 솔직히 이란이 지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헷갈리고 당장 내일 점심 메뉴 고르는 게 더 중요한 우리 삶이랑은 1도 상관없는 아주 먼 나라 이야기 같으니까요. 우리의 뇌는 당장 눈앞에 닥친 생존 위협이 아니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무시해버리도록 진화했거든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의 그 느긋한 휴일을 번쩍 깨울 아주 뼈 때리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방금 지구 반대편 중동에 떨어진 그 폭탄, 사실 여러분의 다음 달 통장 잔고에 정통으로 꽂혔습니다. 지금 뉴스를 틀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 위협 때문에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때렸다. 물론 이란이 작년에 폭격맞은 핵시설을 콘크리트 벙커에 숨기고 2, 3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턱 밑까지 온 상황이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상 초반부터 여러분이 흔히 믿는 상식을 좀 철저하게 깨부수겠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고작 세계 평화를 지키려는 정의로운 마음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핵무기는 겉보기에 아주 그럴싸한 명분일 뿐 그 이면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철저하게 돈과 표가 굴러가는 소름 돋는 계산판이 깔려 있습니다. 어려운 국제정세, 제가 아주 쉬운 동네 장사꾼 이야기로 비유해드릴게요. 여기 상가골목에 트럼프라는 힘센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 사장님은 관세라는 몽둥이를 들고 남의 동네 상인들 돈을 왕창 뜯어내서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밥도 먹여주면서 생색을 좀 내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장이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라는 진짜 무서운 건물주가 나타나서 사장님 마음대로 남의 가게에 세금 매기고 관세 올리는 거 불법이야 하고 철퇴를 내려버린 겁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든든했던 현금 인출기가 하루아침에 박살이 난 거예요. 게다가 더 끔찍한 건 9개월 뒤에는 이 사장님의 남은 임기 운명을 결정지을 중간선거라는 거대한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면 사장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대통령 허수아비가 됩니다. 사람 심리가 이럴 때 어떻겠습니까? 내 잘못으로 집안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으면 저기 바깥 골목에서 훨씬 더 큰 싸움판을 벌여서 사람들의 시선을 확 돌리고 싶어집니다. 이걸 정치학과 심리학에서는 꼬리가 개를 흔든다, 웨그더독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에서 관세 불법 판결을 두드려 맞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트럼프가 갑자기 이란 폭격을 입에 올렸다는 사실, 이 절묘한 타이밍이 그저 우연 같으신가요?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에이, 경제정비소님 너무 음모론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설마 자기 선거 한번 이기려고 돈 좀 벌어보려고 남의 나라 수도 심장부에 폭탄을 던지겠어? 네, 저도 정말 안타깝지만 그게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어집니다. 집중해주세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저 중동에 떨어진 폭탄 하나가 어떻게 미국 정치인의 돈과 표로 복사되어 돌아가는지 그 기가 막힌 톱니바퀴 구조를 전혀 모르신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 본토를 지킨답시고 골든이라는 거대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동맹국들한테 너네도 방어해주니까 돈 내놔 하면서 한국 돈으로 무려 약 80조 원에서 95조 원씩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이란이라는 거대한 악당이 개과천선에서 조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나라들이 이제 평화로운데 미쳤다고 그 비싼 무기를 써? 안 사 할 겁니다. 이란이라는 위협이 살아서 펄떡거리고 가끔 미사일도 쏴줘야 중동과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려 미국 무기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만드는 거대한 군수공장들이 미국의 펜실베니아, 미시간 같은 곳에서 쌩쌩 돌아갑니다. 이 지역들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선거 때마다 공화당 찍었다, 민주당 찍었다 하면서 대통령 당선을 결정짓는 핵심 경합주입니다. 전쟁 공포가 공장을 돌리고 공장이 일자리를 만들면 그 지역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밥 먹여줬다 하면서 맹목적인 표를 던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란 내부 상황을 볼까요? 이건 가상이 아니라 명백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최근 이란 화폐인 리알화 가치는 말 그대로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2015년에 1달러에 32,000 리알 하던 게 최근 142만 리알까지 폭락했어요.
통계청 같은 공식 기관들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무려 72%입니다. 어제 10,000원 하던 쌀이 오늘 17,000원이 된 겁니다. 밥 먹는 비용이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결국 굶어 죽게 생긴 이란 국민들이 차라리 독재자에게 죽음을 외치며 시위하러 쏟아져 나왔고, 이란 정부는 자국민에게 총을 쐈습니다. 나라가 안에서부터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손가락으로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이 타이밍, 안보 비용을 뜯어내고 지지율을 결집할 이보다 완벽한 기회는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런 소사정이 있었어. 근데 여전히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하실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팩트 폭격을 해드리겠습니다. 팩트부터 말씀드리죠. 대한민국 에너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약 72%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피 같은 기름이 한국까지 무사히 오려면 이란 코앞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아주 좁은 바닷길을 반드시 지나야 해요.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고작 30여 킬로미터 남짓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수원 거리도 안 되는 그 좁은 길목을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매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폭격을 맞고 눈이 돌아서 여기 지나는 배 다 쏴버린다, 해협 봉쇄해 하고 길을 틀어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JP모건 같은 세계적인 금융회사의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막힐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대략 70달러 선이니까 하루아침에 거의 2배가 뛰는 거죠. 여러분 지갑 사정으로 계산기 한번 정확하게 두드려볼까요? 당장 여러분이 차에 기름 5만원어치 넣고 출퇴근하셨죠? 이제 주유소 가시면 똑같은 양의 9만원, 10만원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한 달 주유비가 20만원 들던 분들은 갑자기 40만원이 나갑니다. 숨만 쉬고 출퇴근만 했는데 한 달에 20만원, 1년이면 240만원이 공중으로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주유소 기름값만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는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름값이 2배 뛰면 배달 오토바이, 화물차, 트럭, 택배비 싹 다 오릅니다. 공장에서 기계 돌려 물건 만드는 비용도 오르죠. 그러면 마트 진열대에 있는 라면, 과자, 우유 가격부터 한여름 에어컨 뜰 때 나오는 전기요금까지 미친 듯이 오릅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생활물가가 기름값 파동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20%만 뛴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여러분의 300만 원은 예전에 240만 원어치 가치밖에 못 내게 됩니다. 내 월급 통장에 지키는 숫자는 10원 한 장 안 올랐는데 가만히 앉아서 매달 60만 원씩 도둑 맞는 겁니다. 여기에 환율 문제까지 겹칩니다. 전쟁 나고 세계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다 필요 없고 안전한 게 최고야 하면서 전 세계 돈이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로 미친 듯이 쏠립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 달러 가치는 폭등하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바닥으로 처박힙니다.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외국에서 사오는 밀가루, 옥수수, 원자재, 반도체 부품 가격이 이중으로 뜁니다. 달러 기준으로 비싸진 데다가 환율까지 올라서 우리 돈을 더 많이 줘야 하니까요. 말 그대로 양쪽에서 뺨을 맞는 내 통장 잔고가 가만히 앉아서 녹아내리는 완벽한 지옥도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아유, 경제정비소님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니에요? 뉴스 보니까 정부에서 비축류 200일치 있다고 당장 걱정 말라던데요? 혹시 뉴스 제목만 보고 이런 순진한 생각하고 계시진 않겠죠? 냉정하게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가진 비축류는 국가 경제의 심장이 멎어버리는 극단적인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쟁여둔 최후의 비상식량이지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 동네 주유소 사장님이 기름값을 깎아주도록 만드는 마법의 방어막이 절대 아닙니다. 기업들은 원가가 오르면 그걸 자선사업가처럼 본인들이 떠안지 않습니다. 시차를 두고 무조건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비축류가 창고에 넘쳐나든 말든 여러분이 치러야 할 밥상 물가는 무조건 처맞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거대한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이 짠 판에 호구처럼 뜯겨야만 할까요? 답답하시죠?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이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따라하셔야 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3단계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이건 제가 지어낸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검증된 부자들의 위기 대응 매뉴얼입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유가가 튈 조짐이 보일 때는 내 자산의 일부를 반드시 방어막으로 쳐둬야 합니다. 환율 급등을 방어할 수 있는 달러 자산이나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에너지 관련 ETF 등으로 아주 일부라도 해칭, 위험 분산 구조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무작정 주식창 닫고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충격을 흡수할 에어백을 달아두라는 뜻입니다. 둘째, 당분간 소비 다이어트를 독하게 시작해서 무조건 현금 흐름을 넉넉하게 확보하십시오. 물가가 올라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끌에서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거나 연휴라고 쓸데없는 호캉시, 명품 소비로 총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신용카드 할부 끊어내고 당장 안 써도 되는 지출을 막아서 내 통장에 현금이 돌게 만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폭락장에서 가장 훌륭하고 강력한 방어 투자가 됩니다. 셋째, 제발 뉴스의 껍데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세상에 우연히 터지는 전쟁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쏘아올린 모든 미사일과 폭탄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서와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앵무새 같은 아나운서의 표면적 이유에만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그 뒤에 이 사건으로 도대체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 누구의 지지율이 오르는지, 그리고 왜 하필 다른 날도 아니고 지금 이 타이밍인지 스스로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자본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남이 짜놓은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말로만 쓰이다가 내 피 같은 돈이 조용히 뜯기며 살게 되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한숨만 쉬면서요. 저희 경제정비소는 언제나 여러분이 그럴싸한 명분과 답답한 핑계에 속지 않도록 저 깊은 곳에 숨겨진 돈의 진짜 흐름을 가장 날카롭고 집요하게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연휴에 쉬시다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 같지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고 다가올 위기에서 소중한 통장 잔고를 지켜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런 진짜 돈이 되고 피가 되는 통찰력, 앞으로도 남들보다 가장 먼저 절대 놓치지 않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험난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성공적이고 지혜로운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